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32강 지역사회기관과 지역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지방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,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있죠.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지역사회기관과 그리고 지역답사는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그 지역 문제,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. 행정기관. 이 행정기관은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 여러 기관들을 말하는데요. 이 행정기관으로 많이 있는 곳이 시청, 구청, 군청, 주민센터 등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주민센터나 아니면 읍면 사무소들이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곳이 이제 이런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행정기관에서는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곳이 이제 행정기관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볼 텐데요. 보통 이제 주민센터. 주민센터가 있죠, 여러분.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알아볼 텐데요. 보통 이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. 어떤 서류가 있냐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들,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이나 아니면 주소지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서류입니다.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. 이건 나와 가족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됩니다. 인감증명서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, 계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한 서비스들을 하는데요. 기초생활수급, 그러니까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고, 그리고 의료보호증을 발급해서 발급 신청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장애인 등록, 몸이 불편한 분들도 이제 여기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겠죠. 여기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은 좀 멀리 있고, 보통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. 각 도시에 하나씩 있는데, 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이 주민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소득층, 그러니까 수익이 적은 분들의 취로 사업들, 이런 것들, 사업을 일거리를 주는 거죠. 그리고 모자 가정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것도 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복지 서비스가 있고, 두 번째로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죠. 주민등록증.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라면 이제 귀화를 하신 분들이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이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이사 오신 분들,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는 거죠. 외국인 분들도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죠. 똑같이 한국인들도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주민등록의 말소까지, 돌아가셨을 때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있고,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, 복지 서비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냐면 요가나 컴퓨터 교육, 노래 교실 등 이런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에서 이런 것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민방위 훈련이 있는데요. 이 민방위라는 게 이제 국가적 재난이나 전쟁 같은 경우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훈련들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사망신고, 돌아가셨을 때, 그리고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는 신고들이죠. 이런 것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청소, 이제 그 각 지역에 오염된 물건들이 이제 있으면, 생활 폐기물 물건들이 있으면, 아니면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는 생활 폐기물들, 큰 가구나 여러 가지 있죠. 전자제품들이 있으면 신고해서 이제 버릴 수 있습니다. 신고를 하면 직접 와서 수거해서 가져갑니다. 대신 이제 돈을 지불해야겠죠. 이런 서비스까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.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 되겠죠. 자, 다음은 이제 이 행정기관의 업무 중에서 이제 민원 서류 발급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민원24라고 해서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접수도 할 수 있고, 그리고 증명서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.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직접 집에서 출력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공공기관입니다. 이 공공기관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여가 생활, 그러니까 쉬는 날,
이런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공공기관 시설이라고 합니다. 네, 뭐 공공시설이라고도 하죠. 그래서 이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, 뭐 국가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 기업이 뭐 설립하는 이제 운영기관과 조금 다릅니다. 기업에서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 시설들은 이제 뭐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제 그 주민들의 여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을 말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공립학교, 아니면 도서관, 보건소, 그리고 시민회관, 아니면 구민회관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을 빌리고, 보건소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작은 병원 같은 거죠. 그리고 시민회관, 구민회관은 넓은 장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곳이 시민회관,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장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이 지역 답사인데요. 여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뭐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, 뭐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것을 지역 답사라고 합니다. 여기 있죠. 지역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걸 지역 답사라고 합니다. 이 지역 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책이나 인터넷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 가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자료들을 훨씬 더 잘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직접 가서 보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 지역 답사의 단계가 있는데요. 뭐 여기는 답사 전, 그리고 중, 후 이렇게 뭐 시작과 중간,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답사하기 전에는 뭐 주제나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장소를 먼저 골라야겠죠. 뭐 주제를 정했으면 어떤 장소에 갈 건지를 정한 다음에 조사 내용,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언제, 몇 시에 갈 건지,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건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조사 전에 이제 방법들을 다 확인하는 거죠. 그럼 이제 답사를 직접 갑니다. 가서 뭐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관찰,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답사를 하는 거죠. 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답사의 보고서, 그러니까 내가 답사를 갔다 와서 어떠한 것들을 보고 뭐 듣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, 결론이 있었는지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됩니다. 뭐 이 답사의 뭐 유의점이라면 이제 그 답사를 가기 전에, 이제 답사 전에 치밀하게 뭐 좀 자세한,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뭐 계획을 뭐 잘 세우지 않고 가면 이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답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중요하죠. 지역의 문제와 해결 방법입니다. 각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.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, 보통 각 지역의 문제들,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역 사회 내,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회 안에서의 문제들은 우리 이거 아까 뭐 지난번에 이제 서울 도시, 수도권의 문제라고도 봤죠. 교통 문제, 뭐 쓰레기 문제, 뭐 이런 게 있고, 그리고 뭐 주차 문제, 뭐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교통 문제는 뭐 주차 문제는 이제 뭐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들이고 쓰레기랑 뭐 환경 문제는 이제 환경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뭐 서로 이제 뭐 주차 때문에 싸우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뭐 다른 사람 집 앞에 버려서 뭐 이렇게 싸우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. 그 지역 간, 뭐 지역과 지역 사이에 뭐 다른 지역과의 이제 문제들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혐오 시설,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. 뭐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도 처리 시설 같은 것들, 이런 것들, 뭐 교도소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반대하는 거죠. 우리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. 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뭐 다른 지역도 반대를 하겠죠. 서로 싫어하니까. 그래서 하고 그 선호 시설은 좋아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. 이건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. 뭐 학교나 뭐 도로, 철도, 뭐 아니면 기차역, 뭐 공항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설치를 하려고 유치하려고 하죠. 왜냐하면 이런 시설이 이제 자기 도시에, 자기 사회에 있으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수익이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. 이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죠. 그래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뭐 대화, 타협 등도 필요하죠. 참여, 대화, 타협을 통해서 이제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, 그 지역 문제 해결 방법은 이제 그 지역 기관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립니다. 뭐 각 지역, 뭐 시청이나 뭐 구청 이런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견을 이제 쓰는 거죠. 그리고 공무원이나
뭐 지역구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전화를 해서 네,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직접 알릴 수 있겠죠.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. 시민단체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입니다.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도 할 수 있겠죠. 보통 이제 서명운동, 사람들, 그 지역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 시설, 만약에 뭐 혐오시설 같은 경우 이 시설의 유치를 반대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. 그리고 캠페인 운동.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리는 것도 이제 할 수 있겠죠. 아니면 이제 언론 활동. 이제 언론 활동은 이제 TV나 라디오, 뭐 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들이 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죠. 자,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32강까지 강의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종합평가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